자, 이거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중요한 문제고, 이게 국제 정세와 한반도 정세, 우리 주로 국내 정치 위주로 좀 저도 최근에 주로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립되어 있는 섬나라가 아니고, 국제 관계를 전혀 맺지 않고 살고 있는 나라가 아닌데, 국내 정치도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에 대단히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성상 주변에 강대국들이 포진돼 있잖아. 중국, 러시아, 일본, 미국 빼면 뭐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그 네 나라가 우리를 포위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 정치도 국제 정치 변수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한국 정치는 국내 정치 요인보다 국제 정치 요인이 더 비중이 큰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사실 국내 언론에서 뭐 이런 국제 정치의 역학관계라든지 이 복잡한 이 상황들을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이제 국민들은 이게 잘 모르죠. 그냥 뭐 민주당하고 국민의힘하고만 싸우는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권력 투쟁 외부에는 더 큰 세력들, 외부 세력들이 서로 끊임없이 작용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주한미 대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미국도 지금 이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중이에요. 뭐 조국도 살펴보겠지. 조국 뭐 이미 살펴봤을 거라고 보이고, 한동훈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한미 관계, 한일 관계, 혹은 남북 관계, 한중 관계가 급격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국제 정치 요인들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들여다 보셔야 된다. 예, 복만사님, 건이야 짱말 새겨 듣자. 그러면 자다가 또 떡을 친다. 예. 깊은 산 속, 예, 옥녀샘. 자, 그래도 최근에 좀 임종석 씨의 발언이, 제가 볼 때는 이 양반이 어쨌건, 뭐 전대협 의장 출신이고요. 뭐 전대협 하면은, 이른바 뭐, 추석하다. 뭐 이래가지고, 기성세대, 주류사회의 맹 비난을 받았던, 그런 단체예요. 학생운동 단체. 대표적인 학생운동 단체 중 하나고, 전대협이 내걸었던 가장 큰 담론 중에 하나가 조국통일이죠. 조국통일이라는 이슈, 특히 연방제 통일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와서 뭐 90년대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 김종석 씨가 전대협 의장을 할 당시에, 이른바 통일의 꽃이라고 그러죠. 이제 민주당에서 국회의원도 하셨는데 임수경 전 의원이 최초로 북한을 방문을 했어요. 북한의 세계 청년학생 축전에 참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굳게 닫혔던 분단의 장벽에 자그마한 하나마, 예, 구멍을 열었어요. 예, 해빙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90년대에서 2000년대까지 오면서 지금은 이제 남북관계가 잠시 교착돼 있고 경색돼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이전에 비하면 70년대와 80년대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을 했죠. 예, 우리가 이제 북한과 함께 살고 있다라는 게 뭐 이상하지 않을 정도 수준까지는 왔습니다. 근데 미친놈 뭐 멸공하는 놈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남북관계가 완전히 망가지긴 했지만 30년 전, 40년 전에 비하면, 예, 지금은 이제 반공의 장벽, 반북의 장벽이 많이 허물어져 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로 거기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임종석이에요. 조국 통일이라는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감옥도 갔다 온 사람이야. 그리고 저는 임종석 씨의 보다 뒤에 대학에 들어와서 저도 똑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예. 학생운동을 하면서 자주민주 통일, 뭐 이른바 반미자주죠. 예. 우리 자주 독립해야 된다. 근데 민주주의 해야 된다. 통일해야 된다. 그리고 40대 때까지도 저도 통일운동에 한생을 바쳐온 사람입니다. 청춘을, 한생은 아니죠. 예. 지금 이제 딴짓하고 있고 청춘을 바쳐온 사람이에요. 근데 그걸 하루아침에 임종석 씨가 엉뚱한 소리를 해서 날려버려요. 두 개의 한국, 평화적인 두 개의 국가로 가자. 아니, 국민의힘에 간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자, 이게 언제였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9.19 공동성명, 예, 공동선언 발표 6주년 기념행사 때, 예, 임종석이 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임종석이 몰매를 맞고 있어요. 그런데 임종석은 총대를 맨 거고요.
임종석이 실제 임종석만 이 얘기를 한 게 아닙니다. 당일날 문재인 대통령도 개회사를 하면서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북한이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가자고 선언을 한 상황에서 우리도 통일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종석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통일부 장관이었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고유한 북한학 교수가 나와가지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론적으로.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가자고 북한이 이야기한 상황에서 우리가 통일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평화적으로 두 개의 국가로 가자. 그거를 종합을 해가지고 임종석이 스피커 노릇을 한 거예요. 그냥 총대를 맨 거야. 즉 제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임종석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친문그룹의 개파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문재인도 동의를 한 거예요. 이 얘기를 9.19 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도 그렇게 발언을 했고 이종석, 고유한, 정세균 등등이 나와서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했어요. 친문그룹의 공식적 입장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임종석 깐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걸 봐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임종석이 저거 능력도 없고 이제 다 죽은 놈이 정치적으로 이제 뭐 사형 선고 받은 사람이 모아서 헛소리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헛소리가 아닌 거예요, 이거 지금. 심각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 거예요, 친문그룹 내에서는. 그러면 여러분, 친문그룹 내에서 이런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조국의 입장은 뭡니까? 조국 대표 이거에 대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임종석 이것 때문에 시끄러웠는데 단 한 번도 공식 입장을 얘기를 안 했어요. 그쵸? 임종석의 두 개의 국가론에서 두 개의 국가론에 대해서 조국이 언급한 바가 있습니까? 없어요. 김경수는, 김동연은. 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날 그 자리에 다 같이 있었다니까? 임종석이 그 발언을 하는 날 김동연, 김부겸, 정세균, 정세현, 조국 다 그 자리에 같이 있었어요. 그 자리에. 그럼 그걸 동의를 하는 거냐고. 제가 김민석 의원이 그걸 물어봐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김민석 의원이 이거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문제야. 민주당의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고 이거는 해당 행위를 넘어서 반헌법적인 매국적 행위예요. 매국적 행위. 이런 걸 민주당의 최대 개파들이 뒤에서 쑥덕공론하고 있는데 이걸 그냥 놔두면 됩니까?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면 조국한테 물어봐야 돼요. 너는 두 개의 국가론에 동의를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동의를 안 하면서 왜 그 자리에 가서 있었냐? 왜 가서 인사말했냐? 자, 이게 어느 정도 협의된 말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임종석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김정은 정권이 붕괴되면 중국, 러시아에 의해서 영구 분단이 된다. 그래서 두 개의 국가론이 맞다. 참 이게 기가 막힌 소리랍니다. 이현정의 뉴스쇼에 나와가지고 왜 자기가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만에 하나 북한 정권에 병고가 생기면 100% 군부가 권력의 공백을 메울 것이다. 이들은 대한민국에 의탁하지 않고 200% 중국과 러시아의 손을 내밀 것이고 오히려 완벽한 영구 분단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20, 30년 공을 들여 남북이 완전한 평화공전을 제도화하고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교류협력이 긴밀해진 상태라면 얘기가 다를 것이다. 누가 시비를 걸 수 없게 이미 두 개의 국가다. 1991년 유엔에 가입하면서 명실상부하게 두 개의 국가 상태가 됐다.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 바탕에는 아예 따로 살자라는 게 들어있다. 그러면서 헌법조항과 관련해서는요. 지우든지 재해석 개정하자는 입장이다.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하면서 북진 통일을 주장할 때 넣었던 건데 국제법과 정면 충돌한다. 통일부도 필요 없다.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고 한 민주당의 입장에 대해서는요. 통일에 대한 지향은 헌법 정신에 남기고 미래 세대에 넘겨주자는 것이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한반도 상황을 걱정하고 평화정착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제 고민의 요지에 동의하리라고 본다. 민주당 내 활발한 토론이 일어나면 좋겠다. 활발한 토론을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예. 임종석 씨도 민주당원이에요. 아니,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조차를 제가 또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북한 김정은 정권이 만약에 붕괴가 되면은 북한의 군부가 장악을 하게 될 거고, 그럼 중국과 러시아에게 게 손을 내밀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럼 영구 분단이 된대. 예? 그러면은 영구 분단이 되니까 야, 우리가 먼저 확실히 분단을 시키자 이거예요? 어? 북한 정권이 붕괴가 돼가지고 북한 군부가 중국, 러시아하고 손을 잡으면 영구 분단이 될 위험성이 높아지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우리가 미리 두 개의 국가로 가자. 이겁니까? 통일부도 필요 없고 헌법도 삭제하자. 그래서 두 개의 국가를 우리가 먼저 만들자. 선제 분단을 하자. 우리 빰순이님 아주 정확한 표현이에요. 나중에 가서 중국, 러시아한테 당하지 말고 우리가 먼저 갈라지자. 이런 얘기네. 소송하지 말고 합의 이혼하자. 어차피 이혼하게 될 거니까, 예? 소송을 하게 되면은 재산을 많이 뜯길 수 있으니까 중국, 러시아에 미리 합의 이혼을 해가지고 재산 분할을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이게 저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게, 논리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북한에서 이미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우린 이미 적대 관계야. 그리고 두 개의 국가라고 그랬어요, 북한에서. 그러니까 북한에서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가자 그랬으니까 우리는 그럼 평화적 두 개의 국가로 가자 그러면 평화체제가 돼요? 그럼 북한에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적대적 두 개의 국가는 아닌 것 같고 그럼 평화적인 두 개의 국가로 가자. 야, 임종석 실장이 역시 전대협 의장을 한 임종석 동무가 아주 지혜롭구만. 뭐 이럽니까? 이미 북한을 갈라쓴 거예요. 근데 이제 와가지고 무슨 평화적인 두 개의 국가? 이게 뭔 개소리야. 아니, 현실적으로 봐도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앞서서요.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아무 말도 안 되는, 아무 말 대잔치예요. 이게 뭘 어쩌자는 얘기야. 지금 이건 뭐냐면은 북한에서는 제가 북한이 아까 상호학증 파괴 전략 다시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건 잘 모르시는 분이 제 댓글을 달아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좀 하시라고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자, 북한에서 핵무기 개발하는 건 알아요. 근데 미국 입장에서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해가지고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 자체가 동아시아의 안보에 위협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는 뭐냐면은 북한 자체도 문제지만은 북한이 이 핵 능력을 이전시킬 위험성이 있어요. 지금 무슨 얘기냐? 파는 거야. 어디 아프리카 어디 레바논에 팔어. 레바논. 씨발. 팔레스타인에 막 팔아요. 핵무기 자체를 파는 건 어렵지만은 핵 기술은 이전이 가능하잖아.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북한 과학자들이 그냥 레바논 가고 뭐 팔레스타인 가고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갖고 핵 기술을 이전을 해가지고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핵 확산이 일어날 경우에 미국의 핵 독점 체제가 붕괴되면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의 독점적 지위가 약화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보유하는 것 자체도 위협이 되지만 핵 확산의 우려 때문에 북한하고 자꾸 협상을 한 거예요. 북한이 핵 개발을 안 하면 니네 우리가 잘해줄게. 핵 개발 안 하면은 남북관계 좋게 해줄게. 핵 개발 안 하면은 뭐 경제 지원해줄게. 이 얘기를 30년 동안 하고 있는 거야. 1980년대부터 지금까지. 그래서 북한은 핵 개발한 목적이 그거예요. 자기들은 솔직하게 얘기를 했어. 자신들의 체제 안전을 지키고 남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 핵 개발을 한 겁니다. 그럼 미국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을 하지 않고 우리가 남과 북이 자주적인 의사에 의해서 통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하면은 굳이 핵 개발을 할 수 없다라는 게 김일성이나 김정은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핵 가지고 미국하고 협상을 한 거야. 그래서 핵 개발을 지연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김정은은 한마디로 야,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가 여태까지 20년 30년 동안 미국만 믿고 니네들이 핵 개발 안 하면 우리 먹고 살게 해준다더니 지금까지도 경제 봉쇄하고 제재해가지고 너무 힘들어. 이 새끼들 믿을 새끼들이 아니야.
마지막으로 한 사람 더 믿어봤어요. 문재인. 그래도 문재인은 민주당 사람이고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권이고, 예? 말끝마다 한반도 평화를 얘기하고 하니까, 아, 문재인하고 대화를 하면 뭐가 좀 되지 않을까? 그래갖고 합의를 했어. 9.19 선언. 합의를 하고, 남북 뭐 군사 뭐 합의도 하고, 뭐 평양에 가서 냉면도 먹고, 예? 평양 그 5일 경기장인가요? 그 10만 명 모아놓고 연설도 하고, 야, 막 통일되는 분위기 같았어요. 아니, 그런데 갑자기 미국에서 하지 말라니까 싹 끊어버렸어. 문재인도. 야, 이거 미국 놈들도 사기를 쳐. 그것도 3대에 걸쳐 사기를 친 거예요. 미국이.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김일성이 생존해 있을 때 핵개발 안 하면은 먹고 살게 해준다더니 그것도 안 돼. 또 김정일하고도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안 돼. 또 김정은하고 트럼프하고 직접 만나서까지 합의를 했는데 그것도 안 돼. 3대에 걸쳐 사기당한 거예요. 3대가. 게다가 문재인도 믿어봤는데 이것도 안 돼. 얘라 조까 이렇게 된 거야 지금 상황이. 아이 우리끼리 핵개발할래. 씨발. 니네하고 말로 해갖고 안 돼.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라니까. 그러면은 북한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상호확증 파괴 전략이라는 게 이거예요. 미국을 일격에 선제 공격으로 미국의 보복 공격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을 만큼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죠. 미국 본토로 핵탄두를 실어 날릴 수 있는 운반체와 일격에 미국이 보복 공격을 할 수 없는 수준으로 미국을 만들 수 있는 핵탄두의 양을 보유하면 돼. 이게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인데 북미 대륙을 1시간 반 안에 1시간 안에 1시간 안에 전멸시킬 수 있는 정도의 핵탄두만 가지면 돼.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는 한 4,500개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핵기술이 발전됐으니까 더 줄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2,300개 핵탄두만 가지면은 미국 본토를 무력화시킬 수 있을 정도의 핵무기를 보유하게 돼요. 그러면 미국은 언제 북한이 핵 선제 공격을 할지 모르는 위협감이 있기 때문에 위협적 상황이 되기 때문에 북한하고 협상을 해야 돼요. 수교를 해야 된다는 거야. 적어도 상호 불가침 조약 같은 걸 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나라가 세 나라가 있는 거예요. 중국하고 70년대까지 60년대까지 미국하고 중국하고 원수였어요. 그런데 모 태통이 문화대혁명을 하고 있을 때 이른바 핑퐁 외교죠. 미국의 윤석열이라고 할 수 있는 닉슨이 대통령이었을 때 중국하고 수교했어요. 그리고 대만하고 단교를 했어. 왜? 중국이 지금 핵탄두가 한 500개 정도 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히 미국을 선제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약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안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끼리는 관계 정상화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야. 적대 관계로 놔두면 안 되는 거지. 다 아시다시피 소련하고는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그 관계 정상화의 길로 갔죠. 북한도 똑같은 길을 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탄두의 개수가 한 2,300개 정도를 보유했느냐 안 했느냐. 첫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북한의 핵탄두 개수가 몇 개냐. 지금 미국에서 추정하는 거는 4-50개 정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어. 그건 뭐냐 하면은 영변에 있는 핵시설이 있어요. 공개되어 있는 핵시설. 그 영변 핵시설 가지고 미국하고 북한하고 90년대부터 옥신각신했죠. 그 영변 핵시설에서 연간 축출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양이 제가 이거 정확히 키로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핵탄두 1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인가 2-3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양의 플루토늄이 영변 핵시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수십 년이 지났으니 추정을 해서 북한이 많아야 4-50개 정도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런데 지난달이 아니죠. 이번 달이죠. 이번 달에 설 명절을 앞두고 김정은이 뭘 보여줬냐면 우라늄 농축 시설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생우라늄을 농축을 해가지고 바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시설을 기능을 보유하고 있다라는 걸 공개를 해버린 거야. 이러면은 기존에 추정했던 핵탄두 개수 추정치가 다 무의미해져요. 세계 우라늄 매장량의 40%인가요? 60%가 북한에 매장돼 있어요. 엄청난 양의 생우라늄이 북한에 매장이 돼 있다고. 그런데 이미 우라늄 농축 시설이 확보가 돼 있어. 그러면은 1년에 수십 개씩 핵탄두를 만드는 거예요. 수십 개가 수백 개인지 수십 개인지 알 수도 없어. 그래서 그게 공개된 게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제대로 방송하고 보도하는 채널이 있습니까? 레거시 미디어가 있습니까? 다 무식해가지고. 미국은 발칵 뒤집힌 거예요. 지금 대선 앞두고. 이게 심각한 문제가 돼 있어. 그래,
대선에서 갑자기 북한 이슈가 툭 치고 나오는 거야. 그리고 북한이 이게 전술이에요. 미국 대선 때만 되면은 일부러 북한 이슈를 부각을 시켜서 미국 내에서 시끄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실험 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현재 북한이 상호 확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반체 문제죠. 근데 ICBM 있는 건 다 눈으로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최근에 핵잠수함 개발한다, 잠수함 왔다 갔다 한다, 이 얘기도 다 보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SLBM도 보유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핵잠수함을 보유하는 순간 게임 체인저야. 핵잠수함은 언제 어디서 날라올 줄 모르기 때문에 방어가 불가능해요.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서. 북한 잠수함이 동해에서 출격을 해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앞바다에서 잠수함이 떠올라도 탐지할 방법이 없어. 그러면 자, 워싱턴 앞바다에 떠가지고 미사일로 SRBM으로 공격을 하면 1시간이 뭡니까? 몇 분이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북한을 자꾸 여러분들이 과소평가하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라 이게 꽝대가리의 사고예요. 북한은 못 살아. 북한은 별거 아니야. 그런다고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무기가 없어지냐고, 핵기술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보고 그것에 대응할 수 있는 외교와 군사적 정책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도, 이재명 대통령이 아니죠.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예요. 북한을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지만 과소평가해서도 안 돼. 있는 그대로 보란 말이야. 쟤네들이 핵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지. 어떤 분이 그러면은, 야, 영국이나 프랑스도 그 댓글 다신 분이 핵탄두가 있는데, 그럼 미국하고 뭐, 맞짱 뜨냐, 맞다이 뜨냐, 그러는데, 거기는 ICBM이 없잖아. 내 얘기예요. 북한이 4대 군사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이거야. 이른바 비대칭 전략이라고 그러잖아요. 핵 무기를 비대칭 전략이라고 하는 이유는 재래식 무기, 뭐 탱크가 1000만 대, 뭐 비행기가 100만 대 있어도 핵무기를 보유하는 순간 전력의 불균형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북한은 4대 군사 강국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ICBM을 보유한 나라가 지구상에 4개예요. 미국, 중국, 러시아, 그 다음에 북한이야. 그걸 왜 인정을 안 하냐고, 우리가. 같은 핏줄을 나는 사람, 동포들이. 그 우리끼리 아니래. 북한은 다 굶어 죽는데. 눈앞에 날아다니잖아. 한 달이면 하나씩 날아가요. 게다가 핵잠수함까지 나온다는데. 자, 이렇게 되니까 미국이 지금 아주 머리가 아픈 거예요. 네? 그동안은 민주당의 입장은 이거였어요. 오바마 때부터 나온 건데 이른바 전략적 무시예요. 그러니까 전략적 무시라는 게 말이 그럴싸하지. 이건 뭐 외교 전략이라도 라고 할 수도 없어. 그냥 버티자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에이씨. 금방 개발하겠어. 그냥 놔둬.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이러다가 트럼프 때, 야, 이거 그냥 놔뒀다가 이제 큰일 난다 해가지고 협상을 시도를 했는데 북한에서 너무 세게 나왔지. 예? 트럼프가 받기에 너무 부담이 있었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미국의 이 군수자본들, 군산복합체가, 야, 안 돼. 스톱. 응? 북한하고 관계 정상은 안 돼. 그냥 놔둬. 그러고 트럼프를 제낀 거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도 그 프로세스, 북한과의 관계 정상화 프로세스를 계속 하고 싶어 해. 근데 이제 북한 입장은 이거예요. 이게 왜 협상이 안 되냐면은 지금 미국은, 야, 옛날 얘기를 하고 있어, 트럼프가. 야, 핵무기 개발하지 마라. 핵무기 다 폐기해라. 핵 폐기해라, 이거지. 핵 폐기해라. 그럼 우리가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 미쳤습니까, 북한에서? 자기들이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3대를 이어가지고 만들어 놓은 핵무기를. 그리고 3대에 걸쳐 사기를 친 미국한테 아무 보장도 없이 먼저 폐기를 한다고? 그러다가 리비아에 카다피꼴 나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믿을 수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은, 야, 우리는 니네 말 못 믿겠으니까 핵무기는, 지금까지 만든 핵무기는 그냥 가지고 있고 더 이상 안 만들게. 그리고 다른 나라한테 이거 이전 안 할게. 여기서 우리가 합의를 보자. 이거를 하다가 이게 깨진 거예요, 하노이에서. 트럼프한테 미국의 이제 군산복합체가 요구한 거는, 야, 트럼프, 너 어떻게 북한의 핵무기를 폐기시켜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김정은 그건 안 된다. 지금까지 개발한 건 놔둬야 된다. 그냥 앞으로는 안 할게. 그 다른 나라에도 안 줄게. 사실 그것까지만 서로 하면 돼요. 북한이 뭐 핵무기 쓰겠어? 이러면서 협상이 결렬됐다. 근데 지금 북한이 그걸 그냥 놔뒀더니, 그러니까 공화당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갖고 어쨌건 북한의 핵 개발을 중단을 시키려고 했던 거고, 민주당은 전략적 무시라고 그래갖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미국 대선 때 뭐 누가 되는 게 좋냐, 트럼프가 되는 게 좋냐, 뭐 민주당이 되는 해리스가 되는 게 좋냐 가지고 뭐 국내 유권자분들도 많이 논쟁을 하시던데 그 아무 상관없어. 미국은 공화당이 됐건 민주당이 됐건 얘네들이 이라크 전쟁할 때 보세요. 부시가 개전 선언하는데 민주당 공화당 다 일어나서 박수 쳤어. 민주당 의원은 야유를 해야 되잖아. 왜 전쟁을 하냐고. 근데 민주당 공화당 다 일어나서 박수 쳐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미국한테 이런 건 배워야 돼. 대외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여야가 없습니다. 미국은. 그러니까 북한 문제에 대해서 야 공화당이 더 잘할까?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공화당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민주당이 우리한테 유리할까?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걔네들한테 유리한 쪽으로 하는 거야 무조건.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우리의 국익을 우선에 두고 대미 전략을 짜야 돼요. 북한이건 우리건. 우리한테 뭐가 이득이겠냐고. 핵전쟁 터지는 게 이득이겠어요. 두 개의 국가로 영구 분단되는 게 이득이겠어. 남북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게 이득이겠어. 왜 미국 눈치 보고 일본 눈치 보고 그럽니까? 미국이나 일본은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통일을 바라지 않는다니까. 그런데 걔네들 눈치 보는데 어떻게 통일을 하나? 못하지. 문재인이 그러다 망가진 거잖아. 대북 정책이. 뭐 이재명 대표는 좀 전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미국이 좀 걱정하는 거예요. 예? 주한미 대사가 이제 이재명 대표 만난 것도 그거예요. 이재명이 사고 칠 것 같거든. 자기들이 볼 때는. 예? 막 저러다가 그냥 통일시켜버리고 막 이래버리면 그 이재명이 한다면 하잖아. 이재명은 합니다. 그 대선 때 슬로건이잖아요. 이재명이 한대. 이재명은 통일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합니다. 이재명은 뭐뭐 합니다. 기본소득도 큰 문제예요 이게. 우리나라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국제사회 전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어. 한국이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최초로 실험을 해서 만약에 성공을 하게 되면은 세계 자본주의 체제가 이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기본사회를 만들고 기본소득을 하고 이거를 국내 기득권 세력, 보수 세력들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어요. 남북관계 문제도 그렇지. 이재명 대표 이번에 쌍방울 사건을 통해서 확인된 바와 같이 누구보다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경기도지사 하시면서 적극적으로 남북관계를 개선해 보려고 애를 정말 부단히 썼어. 그걸 청와대하고 문재인이 철저하게 막았어요. 대선 후보로 클까봐. 갑자기 그러니까 뭐 그 상호 확증 파괴 이거 좀 제가 설명을 드리다가 그럼 좀 잘 아세요. 좀 알고 그런 댓글을 달아. 그리고 궁금한 게 있으면은 좀 정중하게 달아요. 뭘 아는 척하면서 정말 시건방지게 다뤄놨어 댓글을. 제가 귀찮으니까 이제 답변을 잘 안 합니다. 그 문자로 쓰고 하려면은 귀찮잖아. 방송으로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기왕 그 엉뚱 잘 모르겠으면 정중하게 이렇게 물어보라고요. 예? 상호 확증 파괴 전략은 뭐고 북한의 핵탄두는 몇 개가 있는지 뭐 이런 걸 정중하게 써주시면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상담을 해드리잖아. 설명을. 응? 착한 보험 클리닉이 있는 것처럼 착한 정치 클리닉이 있어요. 제가 승질을 많이 내는 것 같지만 저처럼 친절한 평론가가 어디 있어. 이런 어려운 얘기까지 그렇게 쉽게 슬슬슬 풀어드리잖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렇다고 봐요. 미국 애들이 북한이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가자라는 건 두 개의 국가의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 액센트가 두 개의 국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김정은이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로 가자라고 얘기한 건 액센트가 두 개의 국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는 것이냐? 적대적에 있는 거야. 우리가 정전체제잖아. 전쟁이 안 끝났어. 근데 적대적 교전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전쟁하겠다는 얘기는 김정은은 지금 얘기가 남쪽하고 대화를 해가지고 통일하겠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 이 얘기가 아니라 적대적으로 야, 우리 핵무기 확실히 개발한 다음에 그래, 우리 밀고 내려갈 테니까 니네가 들어오려면 들어와. 지금 이거야. 그런데 이 임종석이랑 친문그룹들은 두 개의 국가에다 액센트를 찍었어. 통일을 안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력 통일하겠다는 뜻이에요. 무력 통일. 적대적 두 개의 국가론이. 야, 핵무기 이제 다 준비됐으니까 한판 붙자 이건 거야.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야, 평화적 두 개의 국가로 가자 그러면 그 북한이 받겠습니까?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미국 쪽에서 오더가 왔다고 봐요. 닭발 먹고 오리 받니. 낮방송은 타방송 보고 밤방송은 잠자다 깨어나서 이제서야 시청하네요. 지금 들으시면 이제 많이 헷갈릴 텐데.
최윤님, 군사 전문 채널 좀 공부하고 논평 하쇼. 그 뭐예요? 그 뭐가 있는데? 유영화 뭐 군사 그거? 예? 최한우 검색해봐요. 책이 뭐가 나오나? 어디서 가짜는 사람들하고 저를 비교를 하려고 그래. 어디 정금자들이. 지금 가서 네이버 검색을 해봐. 최한욱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뭐가 나오나. 지금 군사 채널도 아니고 제가 정치평론 채널이니까 간단하게 설명하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지. 아니 저도 모르는 것들이 진짜 요즘 너무 설쳐요. 제가 볼 때는. 열받게. 예, 재밌자고 한 소리입니다. 너무 쫄지 마세요. 제가 화내는 거는 재밌자고 하는 거니까 안 쫄으셔도 돼요. 그래서 지금 뭐냐, 미국 쪽에서는 그냥 지금 북한이 저러고 나오니까 그냥 두 개의 국가 만들어가지고 평화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고, 이 사인을 임종석이 받은 거 아니냐는 거야. 친문그룹이.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를 지금 때도 아닌 시점에 꺼낸 거 아니냐. 자, 이재명 대표 입장은 분명합니다. 남북 두 개의 국가론에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개인적 의견이다. 당의 입장과 다르다. 김병주 최고위원 국론 분열 발언 조심해야 된다. 정확히 입장을 낸 겁니다. 그러니까 주한미 대사가 쪼르르 쫓아왔죠. 그죠? 다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땐 이거예요. 친문그룹은 어쨌건 집권을 했기 때문에 미국 쪽 라인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 여시재 홍석현이 미국 통이라고. 쉽게 말씀드리면 미국 스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삼성 스파이, 미국 스파이로 보시면 돼, 홍석현이는. 그래갖고 여시대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뒤에서 여야를 넘나들면서 큰 그림 짜면서 그림자 정부 놀이하는 거예요. 일루미네티 놀이를 하고 있는 거야. 지가 뭐나 되는 줄 알고. 미국 쪽 오더 받아가지고 CIA에서 정보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광재가 있었고, 이광재랑 지금 정세현이랑 노무현재단 들어가셔가지고요. 그 노무현재단 유튜브 있죠? 지금 채널 한번 들어가 보세요. 고성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 모여가지고 이광재, 정세현, 이종석 모여가지고 무슨 토론인지 세미나인지 했어. 이판국에 고성 가서 그건 왜 하고 있습니까? 야, 최윤이 너 정금자, 씨발. 너 꺼져, 이 새끼. 이 새끼. 방송 좀 보게 해주려고 그랬더니 너는 꺼져야 돼. 저도 모르는 놈이 어디 와가지고, 씨발. 이 새끼 최씨. 어디 최씨야, 이 새끼. 쌍놈 새끼. 그리고 그런 것 좀 보지 마, 보수 무슨 군사 전문가라고 나와가지고, 뭐, 대한민국 만세 부르는 놈들 정신승리하는 그런 채널 보고선, 야, 우리가 이긴다, 씨발. 그냥 전쟁해, 이 병신들아. 멸공에 햇불 들고 평양으로 진격해. 북진 통일에 가갖고 이성만 각하에 영도하래. 씨발 군대도 못 갔다 온 새끼들이 씨발 무슨 전쟁하자고. 너 내일 나가. 씨발 국군의 날, 내일 아니죠. 예, 국군의 날 그 뭐 기념식 한다며, 행진한다며. 거기 나가가지고 새끼 길 닦어. 빗자루 들고 나가가지고 군인 아저씨들 지나가는데 길 닦어 가가지고. 에휴.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무슨 전문가니 뭐니 하는 놈들 다 병신 같은 놈들인데 그 새끼들이 뭘 대단한 줄 알고 다 헛소리예요. 저 군사 전문가, 북한 전문가 얘기하는 거 보면 제 가관입니다. 왜? 저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 그러느냐? 지식인으로서의 양심을 가지고 이거 국가보안법 위반이 될 수 있어서 겁나서 얘기를 못해요. 이 병신들이. 그게 지식인입니까? 최윤이 너는 10월 1일 날 광화문 나와가지고 군인 아저씨들 편안하게 행진하실 수 있게 가갖고 이 새끼 청소해. 쌍놈 새끼. 예. 정금자는 제가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했으면 적당히 알아듣고 씨발 닥치고 있어야지. 어디다 또 채팅질이야. 씨발 싸가지 없이.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좀 분명한 거예요. 잘하셨어요. 그리고 대단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민족의 운명이 걸려있는 문제예요. 친문그룹은 자신들의 개파적 이익 때문에 민족을 팔아먹은 거야. 이거는 저는 임종석이는 지가 정치 한번 해보고 싶어갖고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이랑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전대협 의장식이나 한 놈이
예, 힘내자님 감사합니다. 더 나빠 변절자야 이거는. 자 그리고요. 예. 이재명 그 친명 그룹들 내에서도 예, 지금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임종석 지장 헌법 정신 위배다. 예, 헌법을 깨는 거예요. 친명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예. 김구 선생께서 우리의 소원은 첫째도 통일, 둘째도 통일, 셋째도 통일이에요.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라는 민주당이, 문재인이, 임종석이 이따위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개념이 없다. 당 지도부, 당 입장과 다르고요. 강령과 전혀 안 맞는다. 예. 86그룹 사죄해야 된다. 문도 무지가 평화의 실패를 만들었다라고 강력한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게 얘기를 해야 돼요. 예. 자, 더민주혁신회의 주최 토론회에서 임 전 실장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이광희 의원, 지난 정부 주요 인사의 갑작스러운 두 국가로는 아직 국민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된 것 아니냐, 너무 갑작스러운 일 아니냐. 김동연 북한대학원 교수, 임 전 실장의 주장은 좋게 말하면 이상적이지만 나쁘게 말하면 개념 없는 소리다. 논리적이지 못한 정치적 발언이다. 그 발언에 우리가 왜 호들갑을 떨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자, 임 전 실장의 얘기는 우리는 다 누리고 누더기가 된 한반도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자는 얘기로 들리더라. 그래서는 안 된다. 기성세대인 86그룹이 지은 죄를 사죄해야 하는 것. 예. 김진양, 예. 한반도 평화경제회의 상임의장, 임 전 실장의 발언 이후 마음이 참 안 좋았다. 도발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도 무지했고 임 전 실장도 무지했다. 이런 무지가 평화 정착의 실패를 만들었다. 예, 하면서 센 발언들이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뭐 전 다 적절한 발언이었다고 봅니다. 김리나님. 예. 자, 일본하고 그냥 나라를 합치는 게 동아시아 평화를 위해서 좋은 일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뭐 다양한 의견이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저는 그에 버금가는 망언이라고 생각합니다.